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송 박사님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죠. 국내에 오늘 최성룡 대표께서 오셨는데 북한 납북자 국군 포로를 이명박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기조가 프라이카우프, 독일말로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라는 거죠. 서독은 지난 1963년부터 89년까지 26년 동안 35억 마르크를 투자해서 3만 7천 명의 정치보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프라이카우프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체계적인 논문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분이 우리 손기훈 박사님입니다.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미래재단 출범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만, 하여튼 시간 짧기 때문에 오늘 저는 책에 소개된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읽어보시고, 첫째는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 두 번째는 우리의 외교 정책, 세 번째 핵 정책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독일 통일을 경험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교훈은, 저는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쟁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독 정부가 동방 정책,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서독 사회가 동독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서독 정책의 성과지만, 그러나 동독 주민들이 서독이 우리보다 좋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떨쳐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89년 11월 9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3월 18일 선거를 통해서 서독과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핵심 추진력은 동독 주민이었다 생각하고, 이 점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 100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력 통일을 배제하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에 초점을 둔 남북 교류 협력이 추진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이것이 또 북한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해서 사실 조금 소극적이었지만은, 이제까지는 북한이 서해에서는 교전을 일으키고 금강산에서는 금강관광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순적인 이중정책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교류와 예를 들면 요구를 병행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탈북자 북한 이탈을, 우리가 북한 탈북자들을 장려할 필요는 전혀 필요 없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홀대했어야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몇 안 되는 탈북자들이 우리 국민에서 냉대받고 있다는 그 말을 북한 주민들이 듣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큰 통일을 앞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인다는 용의를 원칙적으로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자기 땅에서 할망하다가 감옥 간 죄수가 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과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북자 국군포로 불법적 행위에 의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의 해결에 관해서 정말로 책무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통일 외교입니다. 우리가 통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변 국가들은 립서비스로는 통일 좋다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회의지만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의 파괴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을 앞세우기도 물론 하지만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상생 공유의 원칙 하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다자안보 협력 체제, 또 유엔과의 국제적인 정치 안보적 협력을 추진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동북 경제공동체 또는 전 세계에 걸친 FTA를 추진해야 됩니다.
또 정치군사 경제적인 지역협력과 협력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갈등이 외연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저변적인 한류를 바탕한 문화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적 차원에서의 남북 문화공동체, 동북아 문화공동체 또는 우리의 프레시티를 선전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한 우리의 문화적인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치,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지역 협력은 지난 정부에서 물론 체계적이지 않았고 지금 정부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인간끼리 국가끼리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 환경 대비 수질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 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통합, 인간과 자연환경의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군사적이고 경제적, 문화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실천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녹색성장이 너무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함몰하겠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 통합을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역 동북아 국가들에게, 세계 국가들에게 상생 공유하는 파트로 인정될 때야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선택 그들은 우리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정책은 이 네 가지 차원에서의 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핵 문제 해결하는데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본다면 과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저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랜드 바겐 아까 다른 분도 좋은 말씀 하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랜드 바겐의 가장 큰 의의는 어떤 거 있냐면 처음부터 완벽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까지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테이블에 놓고 하나하나 6개 국가가 또는 그 외 국제사회가 역할과 의무를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느 비핵화가 그 어느 중간에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미국의 정책에서 러시아 정책에서 중국의 정책 의구심을 가졌던 그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선명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서 아니냐, 더 이상은 중간이 아니냐, 끝이야, 끝까지 해야 돼. 이런 의제를 선점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랜드 바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하자는 문제인데 한미 간 협력이 기묘합니다. 그러나 10분 그다음 중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제네바 합정 협정 이후에 1990년 후반기까지 우리는 돈 많이 경수로 돈 많이 내고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을 때 우리의 국내 주요 일간지는 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CIA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고폭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고폭 실험을 하게 되면 인공위성 탐지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지금 없다고 하다가 2002년에 제임스 켈리가 북한 갔다 와서 제2차 핵기가 터졌을 때 똑같은 CIA 정보에 의하면 그런 제하에 우리나라 국내 주요 일간지에는 CIA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100여 차례 고폭 실험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미국의 고위 외교 간부가 저희 연구 왔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CIA 정보 이렇게 완전 판단할 수 있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올리면 어느 국가나 그런 정보의 왜곡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미국의 핵 전문가, 영변을 실천한 핵 전문가가 모였을 때 그 전문가가, 영변을 실천한 핵 전문가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은 성공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국제적 협력을 하겠다면 지금보다 북한이 10배 이상 핵능력을 보유했을 건데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만하게 가지고 있고 한미 간의 정보, 가장 기초적인 공유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에도 이러한 한 목소리 낼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사실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 문제에 관심을 보이다가 자기 돈을 들여가 신호주 단둥에 엄청난 대규모 다리를 짓고 항만을 사용하고 자연자를 채굴권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운 사정이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의 핵 문제에 대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정책적 방향은 바로 어떻게 하면 원 보이스를 낼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는 6개국 가운데 가장 비핵화에 우리가 또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일본과의 한일 간의 협력,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설득, 한미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의 희망에 씨앗을 쏟는 대북 통일 정책, 국가 성장과 통환경을 통한 조성을 위한 지역 통합 정책, 원보이스를 위한 대외 정책, 이런 것이 우리 국가의 과제고, 우리 한반도 미래재단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연구할 주요할 과제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저희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장명에 대해서 극찬을 하신 데 대해서 이사장님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소